네, 이번에는 대단원 학습평가 서술형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이니까 이제 풀이 과정에 좀 집중해야겠죠. 자, 12번은 우리가 교과서 본문에는 없었는데, 자, 문제집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잘 익혀둘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02의 자연수 중에서, 자, 우리가, 자,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뭐다? 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지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A3 한번 볼까요? 자, A3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3의 뭐다? 우리가 그 3의 배수의 집합을 우리가 바로 A3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그죠? 3, 6, 9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100 이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100 이하면 어떻게 되죠? 자, 그죠? 가장 큰 것이 뭐가 되냐면 9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4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의 배수의 집합이죠.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4, 8, 12에서, 자, 뭐보단 커서는 안 되냐면, 우리 100보단 커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100 이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100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A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 물었냐면, 자, 원소의 개수를 물었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자, A3하고, 자, A4하고 우리가 합집합어에 우리가 원소 개수를 물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 개수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우리가 NA에다가 자, 뭘 더하시면 되냐면 NB를 더하시고, 자, 거기서 뭘 빼주시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 만약 풀이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원소 개수를 물었으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NA 기억나시죠? 자,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 내는 우리가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나타내면 자, A3 집합의 원소 개수에다가 우리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자, A4 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하고, 자,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두 집합의 교집합의 우리가 원소 개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3이 뭐가 되죠? 자, 요거 A3나 3이 뭐가 되죠? A3는 3의 배수의 집합이고, 자, A4는 우리가 4의 배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나타나는 건 뭘까요? 자, 그렇죠. 우리가 바로 공배수를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공배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그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유는 그죠? 공배수라고 하는 것은 최소 공배수의 뭐다? 배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A3에서 우리가 어떻게 A3 원소 집합에서 A4 원소 집합을 더하고요. 자, 그러면 뭘 빼주면 되겠어요? 그치요? 자,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12의 배수의 집합을 원소 개수를 빼주는 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 이하의 3의 배수의 집합 개수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일일이 아까처럼 이렇게 원소날법으로 나타내가지고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뭐를 뭐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100을 뭐로? 3으로 나눠주시면, 자, 몫은 얼마다? 33이 되고 나머지는 얼마다? 1이잖아. 그러면 모두 몇 개다? 33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3의 배수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하다라고 하면 그 수를 적어주시고, 자, 3으로 나눠주시면, 자, 몫을 보면 뭘 할 수가 있다? 네, 바로 배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의 배수 몇 개? 자, 33개. 자, 그러면 4의 배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4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25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0이 되죠? 그러면 몇 개? 자, 25개가 되고요. 자, 우리가 12의 배수의 집합은 몇 개가 되냐면, 자, 8하면 96이 나와요. 자,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8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3에서 25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58이 되죠. 그럼 58에서 8을 빼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50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3의 배수의 집합 또는, 자, 4의 배수의 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가 나오냐면, 우리가 바로 50개가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떤 문제냐면, 이거 좀 더 복잡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그러니까 2의 배수의 집합하고요. 자, 교집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는 항상 뭐다? 괄호 안일 걸 먼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3의 배수의 집합하고 4의 배수의 집합을 일단 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이 부분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2의 배수의 집합하고 뭐다 겹치는 걸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맞죠? 자, 그런데 이 문제 이렇게 두면 좀 풀이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그렇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 식을 조금 전개할 겁니다. 자, 이유는
그렇죠. 바로 우리가 1번에서 살펴보셨듯이 그래서 교집합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 두 수의 뭐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의 집합이 바로 뭐다? 공배수의 집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가 뭐가 나오는 게 낫다? 그렇죠. 교집합을 구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 복습을 살짝 하면 A 교집합, B의 합집합 C. 자, 이거 우리가 분배 법칙 쓰시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 우리가 A 교집합을 한 번은 뭐 하고, 자, B하고 한 번 하시고요. 자, 한 번은 뭐 하고, 자, C하고 한 다음에, 자, 가운데 뭐 해라? 자, 우리가 합해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는 뭐가 되냐면 분배 법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 지우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럼 이렇게 돼요. A2, 자, 2의 그 배수의 집합하고요. 자, A3 합집합 뭐다? A4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걸 우리가 구하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 그대로 구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자, 그럼 전개해 볼까요? 자, 그럼 A2하고 뭐다? A3를 교집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2하고 A4하고 뭐다? 교집합을 한 다음에 뭐 한다? 합해주는 게 좀 더 낫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자, 2의 배수의 집합하고 3의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 얼마? 그죠? 6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공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2하고 A4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하고 4가 서로 뭐다? 그죠? 약수와 배수 관계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는 얼마죠? 그쵸? 요거는, 그러니까 2의 배수의 집합은 2, 4, 6, 8 이렇게 나가는 거고, 4의 배수의 집합은 4, 8, 12 이렇게 나가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교집합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우리가 배수니까 바로 4의 배수의 집합이 좀 더 우리가 뭐하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건 A2고 요건 A4 아니겠습니까? 그럼 A4가 어디 안에 다 들어간다? A2 안에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교집합을 하면 어느 쪽이다? 그죠? 작은 쪽 우리가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러면 풀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자 4를 그냥 앞에 쓸게요. 우리가 교집합은 우리가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자, 그럼 요건 앞에서 우리가 1번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4의 배수의 집합의 원소 개수에다가 자 우리가 6의 배수의 원소 집합 개수를 더해서 자 뭘 빼주면 됩니까? 그쵸. 우리가 A4하고, 자, A6하고의 뭐다? 교집하고 우리가 원소 개수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4와, 자,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지요? 그렇죠. 12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A12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전개를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구해볼게요. 자, 4의 배수의 집합 어떻게 됩니까? 아까 구했었는데, 자, 100을 4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몫이 얼마다? 자, 25가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는 25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의 배수의 집합은요, 100을 뭐로 나누면 된다? 자, 6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6, 1은 6, 자, 40, 66, 36. 자, 얼마? 그죠? 16개. 자, 그 다음에 12의 배수집합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12의 배수집합 아까 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 몇 개다? 그죠? 8개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25에다가 16 더해서 8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41에서 뭘 뺀다? 8을 빼죠? 자, 그럼 얼마가 된다? 그죠? 33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자, 3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배수의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로 나타냈기 때문에, 결론은 교집합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죠? 공배수가 되는 거고,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된다? 그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연습을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1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자 전체 집합 U가 2, 3, 4, 5, 6, 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부분 집합 A, B가 주어져 있는데 자 A는 2, 3, 6이랍니다. 자 근데 두 개 합했던 이거는 전체 집합이래요. 자 그런데 자 이 힌트가 좀 중요합니다. A하고 우리가 A 차집합 B를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된대요. 자 이럴 때 뭘 구하는 문제냐면 바로 B를 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이 힌트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A하고 A 차집합 B를 우리가 교집합을 했대요. 자 그런데 뭐가 나온다? 자 A가 나온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의미는 뭐가 될까요?
자, 그렇죠. 여기에는 A 차집합 B가 우리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A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왜? A하고 교집합을 했는데 뭐가 된다? 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겹치는 게 같을 때 우리가 바로 답이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A 차집합 B가 A가 된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자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뭐가 되겠어요? A에서 뭘 빼는 겁니까? 그죠? A 교집합 B를 빼는 건데 실제로는 뺄 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A에서 B를 빼는데 그 자신 그대로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기에는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가 되냐면요. 자, 결론은 뭐다? 자, A 교집합 B가 무슨 집합이다? 우리가 공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어진 힌트 말고요. 이게 뭘 뜻하는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 교집합 B가 우리가 공집합이네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자, 서로 뭐다? 예, 소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죠? A 빼기 B는 뭐가 된다? 자, A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A 빼기 B가 A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바로 A하고 B하고 뭐다? 겹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답이죠. 네,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우리가 A하고 B가 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아까 합하니까 좀 무슨 집합이라고 했어요? 전체 집합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A는 2, 3, 6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합한 것이 우리가 B가 되니까, U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U 한번 살펴볼까요? 자, 2, 3, 6을 제외한 나머지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4, 5, 7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바로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B는 바로 얼마다? 자, 4, 5, 7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이게 뭘 뜻하는지가 알면 문제 쉽게 풀리죠? 그래서 주어진 그 집합의 관계를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두 집합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도 딱 보는 순간에 그렇죠. 우리가 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는 80, 자, A의 원소 개수는 50, B의 원소 개수는 33이고요. 자,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가 2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요 집합의 뭐다? 원소 개수를 물은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면 좀 좋냐면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봐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 이 바깥쪽이 무슨 집합이다? 일단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A와 B는 자, 교집합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 뭘 보면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죠. 여기 보시면 NA가 얼마인데 50인데요. 자, 이건 뭐가 되냐면, 자, 순수한 무슨 부분이다? A 부분인데, 그 부분이 몇 개다? 29개래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된다? 우리 겹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는데, 자, 원래는 이 안에 원소를 넣어야 됩니다만, 지금 여기 뭐다? 그죠? 우리가 원소 개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은, 자, A 차집합 B가 어디죠? 자, 이 부분 맞나요? 그럼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몇 개다? 그렇죠. 우리가 29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가 우리가 교집합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집합은 몇 개일까요? 그렇죠. 여기서 50에서 뭘 빼면 된다? 29를 빼시면 돼요. 자, 그럼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얼마입니까? 자, 21이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B, 그러면 순수한 B 한번 볼까요? 자, B가 33인데 이 부분이 B잖아, 그지? 그럼 33에서 21을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12가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B 차집합 A의 우리가 원소 개수는 얼마라고 볼 수가 있냐면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합집합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죠? 우리가 공식으로 우리가 구하셔도 뭐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으로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NA 더하기 NB에서 뭘 빼면 됩니까? 그죠? 우리가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NA는 그럼 얼마가 된다? 자, 50이 되고요. 자, NB는 얼마가 된다? 자, 3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집합의 개수는 아까 얼마다? 2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을 구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83에서 21을 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가 된다? 6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전체 얼마에서? 자, 80에서 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1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원소뿐만이 아니고 뭘 넣어줄 수가 있냐면 우리가 원소 개수도 넣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만약에 서술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첫 질문이 뭐였죠? 그죠? 교집합이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집합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자, A에서 뭘 뺐지요? 그죠? 원래는 우리가 여기 있는 차집합이라는 의미가 뭐였냐면 A에서 실제로 뭘 뺀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교집합의 개수를 빼준다라고 봤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차집합의 개수는 NA에서 뭘 빼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항하고 얘는 이렇게 이항을 하면 자, 교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NA에서 뭘 빼면 된다? 그렇죠? 차집합을 우리가 원소 개수를 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서술형에서 기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 그렇죠? 여기 주어진 힌트가 뭐가 주어져 있다? NA하고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네, 자, 그러면 50에서 뭘 빼면 된다? 우리가 29를 빼시면 돼요. 자, 그럼 얼마다? 자, 2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어떻게 구할까요? 자, 그렇죠. 요거는 차집합, 합집합의 여집합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구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NA에서 뭘 뺀다? 더한다. 자, NB를 더하시고요. 우리가 교집합을 이렇게 개수를 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NA는 얼마다? 자, 그죠. 50. 자, 그럼 NB는 얼마다? 33.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 조금 전에 구했죠. 얼마다? 2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면 얼마가 되죠? 자, 그렇죠. 우리가 바로 62가 된다라고 나왔었어요. 자,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은 건 뭐냐면, 자, 바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우리가 원소 개수를 물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U에서 뭘 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합집합을 빼준 것이 바로 A 합집합 B 여집합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NU는 8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합집합 방금 구했어요. 얼마다? 바로 6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자, 18이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객관식 문제였다고 하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뭘 그리면 된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됩니다. 근데 현재 이 문제가 무슨 문제죠? 서술형 문제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풀이 과정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 연관관계. 그러면은 크게 몇 단계로 우리가 풀고 있죠? 자, 세 단계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두 집합의 관계를 볼 때는 무슨 집합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교집합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합집합이 여집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의 개수? 자,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하려고 하는 자, 이 부분의 원소 개수를 구하시는 것이 자, 이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객관식은 뭐로 푼다?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 서술형은 자,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1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어떤 문제냐면 별이 3개네요. 자, 실수 x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p는 우리 x가 1에서 8 사이고요. x는 a-2보다는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b 플러스 3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풀래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p이면 q에다가 뭐다? 참이랍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참이면 어떻게 나타내지요? 그렇죠. 참이면 자, 참이면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겹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자,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P가 우리가 Q 안에 쏙 포함이 될 때가 우리가 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P면 R이 거짓이래요. 자, 그럼 거짓이면 어떻게 될까? 그죠? 우리가 겹화살표 쓸 수는 없잖아. 그리고 포함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복분집합 관계가 아니다라고 쓰는 것이 바로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이용해서 바로 AB를 구하는데 자, AB가 정수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거는 자, 주어진 조건들이 무슨 문제지요? 그죠? 부등식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뭐 어디에서 생각해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수직선위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직선 위에 그려가지고 우리가 포함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자, P하고 Q의 그 포함관계를 봤네요. 자, 그러면은 자, P하고 Q를 보면 P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Q는요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네요. 자, 그래서 P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P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 우리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자, 1에서 8 사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P가 어디 안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렇죠. Q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우리가 Q를 우리가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A-2보다 크대요. 자, 그럼 크면 어느 쪽이냐면 바로 오른쪽으로 향하는 이런 집합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럼 A-1을 이 위에 있는 수직선에 그리려고 하면 어디 써야 될까요? 그쵸? 우리가 P가 Q 안에 포함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A-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가 그죠? P가 Q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그러면 크기 비교는 쉽죠? 자, 왜? 자, 수직선에서는 왼쪽에 있으면 뭐하다? 작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A-2하고 1을 비교했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당연히 A-2가 작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문자죠, 그죠? 문자. 그래서 문자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가 되는 경우와 1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얘가 1이 돼도 될까요? 될까요? 안 되지요? 왜 안 돼요? 예, 그 이유는 지금 이 Q는 이 지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 1이 돼버린다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1을 포함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P는 어떻게 되죠? 1을 포함하거든요. 그러면 P가 Q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방금 어떻게 돼? 1 되면 안 되죠? 그럼 1 되면 안 되면 여기는 안 놓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A가 뭐보다 작다? 예, 3보다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는 우리가 최대 최소 알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무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문제에서는 자, A가 무슨 수라고 돼 있어요? 정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3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거 얼마일까요? 그렇죠? 이때는 뭐가 되냐면 바로 A는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P하고 R을 우리가 비교를 했는데 자, P가 R에 포함이 되면 안 된대요. 이건 좀 어려울 것도 같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역시 자, P를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P를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잘못 적었네요. 자, 이렇게 수직선에서 나타내고요. 자, 1, 그 다음에 8, 그러면 사이에 있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P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번엔 R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R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R만 따로 한번 구해보면 자, B 플러스 3이 있는데 이거보다 작대요.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우리가 하는데 자, 포함이 되면 안 된답니다. 자, R이 포함되면 안 된대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세요. B 플러스 3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으면 만약에 그럼 이때는 뭐가 되냐면 P가 우리가 Q 안에 뭐가 된다? 바로 포함이 돼버려요. 맞죠? 자, 근데 뭐가 되면 된다고요? 포함되면 안 된다네. 자, 그러면은 B 플러스 3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그쵸? 자, 여기에 우리가 포함이 돼버린 이유는 바로 B 플러스 3이 8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B 플러스 3이 뭐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바로 8보다는 뭐다 더 왼쪽에 있을 때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어느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R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B 더하기 3이 뭐다 8보다는 더 어느 쪽에 왼쪽에 있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네. 자,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같아도 될까요? 그럼 얘가 8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이때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럼 8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8을 포함하는데 얘는 8을 포함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P는 뭐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없다? 이 Q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방금 된다라고 했죠?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등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냐면 B는 뭐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5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그렇죠.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뭘 물었습니까? 역시 최대값을 물었죠. 그죠? 그럼 최대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당연히 뭐가 된다. 이때는 B가 5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부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타내시면 되냐면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면 되는데 우리가 바로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부등식인데 뭐가 좀 더 어렵냐면 등호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그 값이 된다라고 봤을 때 되면 등호를 뭐 한다? 넣어주면 되고요. 안 되면 등호를 어떻게 한다? 빼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어떤 문제냐면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작은데 자, 뭐가 참이라고요? 예, 부정이 참이래요. 자, 이럴 때 상수 a의 최소값을 물어본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말 그대로 시작은 자, 일단은 부정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부정이 뭔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자,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어떤 실수를 우리가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떤의 부정은 뭐가 된다? 이거 바로 모든이 된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뭡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자, 여기서 0보다 작은데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더니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 여러분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 자, 무슨 부등식이다? 그죠? 절대 부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복습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는 복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 될 조건이 뭐였죠? 그죠?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그죠? 우리가 A는 뭐가 된다? 0보다 커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자, 여기에는 판별식이 뭐다? 0보다 크고 작거나 뭐다? 같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부등식 풀이 방법이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자, 일단 요거를 먼저 적어 주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바로 뭐 하면 되겠어요? 자, 판별식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왜? 자, A는 뭐기 때문에 현재, 자, 1이기 때문에 우리 양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판별식을 바로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런데 4니까 무슨, 뭐다? 짝수죠? 그래서 우리가 짝수 판별식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B-제곱,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것이 뭐가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적어주시는 게 바로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보다 우리가 작거나 같고요. 자, 그래서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자,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때 상수 a의 최소값을 물었네요. 자,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얼마지요? 이제 우리가 바로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이거 바로 얼마다? 자, 4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 15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A는 2 이렇게 적었는데, 그때도 뭐다? A의 최대값이 얼마다? 2. 자, B의 최소값이 5다. 최대값이 5다. 이렇게 좀 적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명시 자체가 부정이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바로 절대 부등식의 조건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단학습 평가 제일 마지막 문제, 자, 17번인데 증명 문제입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자,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배웠는데. 자, 이게 무슨 법이죠? 그리고 이건 뭐가 되냐면 바로 귀류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 과정이 맞다고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증명이 되는데, 과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증명법이었다? 그렇죠. 직접 증명법이었고요. 가정을 사용할 수 없을 때가 가끔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쓴 게 크게 두 가지 배우셨습니다. 자, 하나는 뭐였죠? 그죠.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다? 바로 귀류법입니다. 자, 귀류법이 뭐였죠? 그죠.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인데, 자, 이건 뭐냐면 가정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가 됩니까? 그죠. 결론을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부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쭉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증명을 해 나가요. 자, 해 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뭐가 나온다? 그죠? 우리가 모순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모순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뭐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결론을 부정한 것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하다? 맞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귀유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죠. 우리가 결론을 뭐 한다? 자, 부정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여러분들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루트 3은 무슨 수이다? 유리수이다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자, 그럼 유리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어떻게 되죠? 자, 그렇죠. 자, 루트 3을 우리가 유리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다? 분모분의 분자 형태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B는 당연히 뭐다?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지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A, B는 자, 무슨 관계다? 그죠? 서로 소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모순이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B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4,
루트 3b가 뭐가 된다? a가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3b 제곱은 뭐다? a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우리가 a 제곱이 3b 제곱이란 말은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따라서 a 제곱은 뭐의 배수다? 자, 3의 배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뭘 배우셨냐면, 자, 우리가 중단원 학습 점검 제일 마지막 10번에서 뭘 배우셨죠? 그쵸? n제곱이 뭐의 배수의 집합이 배수면, 그쵸? 3의 배수면, 자, n도 뭐다? 그리고 3의 배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a제곱은 뭐의 배수이므로, 우리가 3의 배수이므로, 당연히 뭐다? a도 뭐의 배수이다? 3의 배수이다를 바로 적으시면 돼요. 자,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중단원 학습 점검에서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증명된 우리가 명제를 뭐라고 불렀었죠? 그죠? 정리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명제 증명에서는 정리를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우리가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에 요게 이렇게 되는 과정을 꼭 적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 책에도 증명을 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A가 3의 배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를 뭐라고 두시면 되냐면, 우리가 3K라고 두실 거예요. 자, 근데 이때 K는 뭐가 되냐면, 일단 우리가 자연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대입을 하는데 어디다 대입을 하시면 되냐면, 자, 이게 우리가 몇 번씩이었다? 1번씩이라고 두면은 어떻게 되냐면, A는 3K를 어떻게 되겠어요? 1에 뭐 한다?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3b 제곱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3k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3b 제곱이 뭐가 되기 때문에 9k 제곱이 되기 때문에 b 제곱은 뭐다? 3k 제곱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 제곱이 뭐의 배수이다? 자, 3의 배수이죠? 자, 왜요? 자, 뭐 곱해져 있다?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건 되겠면은 당연히 b제곱이 3의 배수니까 b도 뭐의 배수이다? 우리가 3의 배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론이 나왔네. a도 3의 배수이고 b도 3의 배수래요. 자, 그러면은 따라서 a가 3의 배수이고, 자, b도 뭐의 배수이다? 자, 3의 배수이므로, 자, 뭐의 모순이 생긴 거죠? 그쵸? 바로 A와 B는 서로 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모순이 나왔네요. 맞나요? 그럼 모순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뭐다? 루트 3은 뭐다?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규律법이 상당히 좀 어려운 증명법이긴 한데 우리가 패턴이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중단원 학습 점검에서 자, 이거 정리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물론 유리수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분모는 0이 되고 0이 되면 안 되고 AB는 정수다라는 조건도 적어야 되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였다? 그죠? AB가 뭐다? 서로 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만 적어서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